학교 괴담을 확인하러 찾아간 이웃 동네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당한 학교 폭행. 이웃 동네 백곳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국민체조라도 하는 날이면 스피커에서는 하나 둘 셋 넷 가사에 맞추어 경쾌한 경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우리 동네까지 들려와 호기심과 동경을 증폭시켰지요. 그러나 학교는 6살 먹은 어린애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곳에 있는 무지개 같았답니다. 형들은 학교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지요. 주변 학생들이 학교 정문을 지키고 있는데 등교하다가 잘못하면 불려가서 혼난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가에 커다란 그네와 미끄럼틀이 있었고 쉬는 시간이면 타는 재미가 그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유치원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지요. 형들의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때면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였지요. 그런데 학교에 관한 괴담 중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화장실 변기 속에서 메롱거리며 나타난다는 화장실 귀신이었지요. 형들이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누군가 똥을 두고 있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이지요. 형들은 웃으며 얘기했지만 조금 으슥한 느낌이 드는 괴담이었지요. 한편 정말 귀신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혼자라면 무서워서 화장실 귀신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럿이 가면 귀신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해보았지요.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모호하기만 하였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이었지요. 메뚜기들이 논에서 정신없이 통통 뛰어다니고 고추잠자리들은 적응으로 고개 비행을 하던 오후였습니다. 동네 고삿에서 이웃 동네 학교에 대해 갑론을 박하던 친구 4명이 단체로 학교 탐사를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답니다. 즉각 탐사팀이 꾸려진 것이었지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는 신났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탐험할 때 가졌던 설렘보다 더 거센 설렘을 가득 안고 출발하였지요. 우리는 백꽃으로 나있는 신장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동네 신장로 길가에 있던 구멍가게를 지나 계속 걸었습니다. 동네 북쪽 야산에 있는 소나무 숲을 지나자 길 옆에 논에는 여름의 불볕더위를 견디어내고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벼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통통 여물어가는 벼 밑으로 우렁이가 고개를 쭈뼛거리고 있었고 그 위를 메뚜기들이 희희거리며 몰려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끔가다 얌체 참새들을 쫓는 어른들의 고함도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을 풍경 사이를 조잘거리며 걸었지요. 조금 따갑지만 맑은 가을 햇살이 앞길을 환하게 웃으며 잘 갔다 오라고 우리를 안내해 주었답니다. 가끔 가다가 고추잠자리들이 시샘하는지 고개 비행을 하며 앞길을 가로막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즐거웠답니다. 이윽고 철도 건널목을 지나 공골다리라고 불렸던 곳을 지날 때였지요. 다리 밑쪽을 보니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물방개가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리고 신장로에서 내려가 다리 아래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제법 큰 물방개 한 마리가 물가에서 허우적거리며 노는 모습이 조금 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맴돌자 주위로 물살이 퍼져가고 있었지요. 쟤는 왜 저렇게 버벅거리니? 궁금증을 참지 못한 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글쎄 쟤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다른 애들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자식 헤엄도 못 치는 게 놀고 있어. 다시 한마디 하며 비웃었습니다. 얘가 노는 모습이 같잖아서 잡으려고 손을 뻗치니 녀석은 물속으로 뿅 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방개는 초보가 아니고 전문가였습니다. 약이 오른 나는 돌멩이를 주워서 물속으로 던졌지요. 풍덩. 돌멩이가 하얀 거품을 내며 물방개를 찾으러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방개는 나타날 줄 몰랐습니다. 나 잡아봐라. 메롱. 물속에서 아마 나를 비웃으며 낄낄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이제는 발걸음을 조금 빨리 하였습니다. 굴곡진 신장로를 한참 지나자 이웃 동네가 다가왔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학교가 나타날 것 같아 가슴이 무척 두근거렸지요. 우리가 처음 가본 신비의 성학교는 탱자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개구멍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한 울타리 사이로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운동장은 꽤 넓어 보였습니다. 유리 창문이 다닥다닥 있는 교실은 운동장 뒤편에 있었습니다. 운동장가에는 커다란 플라타너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짜사, 너희들은 어디서 온 녀석들이냐?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주변 학생들이 나타날 것 같았지요. 우리는 그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혼날 것 같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뒷걸음을 살살 쳤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둔덕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빠끔히 내밀고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다행히 주변 학생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정말 학교 되게 크네. 내가 감탄사만 연발하자 옆에 있던 한 친구가 한마디 하였지요. 야,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자. 친구의 제안에 우리는 엎드려 있던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뭉친 어제의 용사인 예비군 아저씨들보다 더 용감하고 보무당당하게 학교 교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발자국도 떼지 않았을 때였지요. 어깨에 책보를 질끈 맨 한 무리의 학생들이 떼를 지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견하자 겁에 질려버렸답니다. 다리가 땅에 붙은 것 마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제발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한낱 희망사항일 뿐이었답니다. 꼬마야, 너희들 어디 가냐?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자 무슨 귀여운 먹잇감이 발견된 양 실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분명 친절한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우리 주위를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가지고 놀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왔냐? 키가 제법 큰 형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얼굴에 짓고 있는 웃음은 음흉한 미소가 분명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짝 긴장하였지요. 차칫하면 몰매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몰려왔답니다. 나는 얻어터지더라도 나 혼자 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억울해할 것은 없다는 위안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뛰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었지요. 저기 화정동네.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어물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짜식, 화정동네가 다 너희들 동네냐? 우리는 정말 헷갈렸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시비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었지요. 아무 소리를 못하고 눈만 멀뚱거렸습니다. 이 새끼들 꼽냐? 허리 아래가 무척 발달한 뚱띵이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겁에 질려 움찔거렸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메타작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기로였습니다. 뚱띵이가 실실 웃다가 갑자기 나를 밀쳤습니다. 뚱띵이가 실실 웃다가 갑자기 나를 밀쳤습니다. 내가 가장 만만해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나는 길바닥으로 속절없이 나뒹굴어졌습니다. 온몸에 충격파가 몰려왔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아앙. 나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내가 울어댔자 그들은 키득거리며 더욱 웃어댔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나쁜 악당들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초폭 같은 녀석들은 나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내가 발버둥치며 울고 있자 다른 친구 녀석들은 그 틈새를 이용해서 비겁하게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결국 나 혼자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해야 했지요. 악당 녀석들은 한 놈만 골라잡아 패려는 심사가 분명하였습니다. 짜식 울보네. 그들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우울 빠녀. 나는 억울해서 우는 도중 항의를 하였습니다. 우헤해. 악당 녀석들은 나의 이런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더욱 비웃으며 웃었습니다.